자,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꼬리주에는 보로노이와 첨보가 들어가 있네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삼성전자 오늘 대장주로 좀 꼽아 주셨는데 네.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역사적 신고가 관련해서 자, 일단 지금 구간 삼성전자 정말 언제부턴가 자 8층에 있습니다, 9층에 있습니다. 과연 올까요? 했던 분들이 네. 지금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결국 주식이라는 걸 대통령도 조심해서 알아서 잘 하는데 뭐 잘못하거나 위법적인 요소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네. 패가망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다라고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5만 원대, 6만 원대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있을까 못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본다면 그때 못 사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다시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놀림 구간이었던 적이 있었죠. 이제 25년 초 5만 원 선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보형이다라고 모든 방송과 모든 매체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바보형 언제 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추세선을 그려놓고 본다면 굉장히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것들로 설명을 중간중간 드려왔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대세 상승을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코스피의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것은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도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무렵 11만 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때 저는 이쯤에서는 그래도 일부 분할 매도도 괜찮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러자 허반석 파트너가 그 다음에 나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가이던스를 이 정도로 상향을 시킨다면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23년도 2분기에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 상향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메가 사이클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모두 다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모습들을 줄지어서 발표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건가? 쉬었다 가더라도 적어도 5월까지는 간다. 이 가이던스를 제시한 뚜껑을 여는 시기 5월까지는 그래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로켓처럼 날아가는 건 지금도 로켓처럼 날아가고 있지만 네. 쉬어감은 분명히 있다. 지금 아주 저렴하게 사신 분들은 수익률이 세 자릿수로 올라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눌림목에 너무 일찍 팔기보다는 눌림목에 조금 기다려보자. 아무리 빨라도 5월 달까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반도체 관련된 대형 반도체주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 그리고 월 말 정도 되면 연기금이 우리 시장의 구원투수로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지에 대한 결과물도 또 나오게 되니까요.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를 대장주로 꼽아준 박지훈 파트너. 우리가 첫 방송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미슐랭 3스타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좀 집어주셨는데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과연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딱 기다려. 나 간다. 나 따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벌써 500조가 넘어서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SK하이닉스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등주로 계속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한번 돌격 앞으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 바닥의 레벨 자체가 달라진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방송 때 네. SK하이닉스가 30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1차 목표가 어디까지 갈 거냐, 50만 원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는 저희 세 명에서 계속 목표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50만 원도 넘었고 70만 원도 넘었고 1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일단 SK하이닉스는 실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분명해진 구간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공포보다도 제가 의심을 둘 만한 구간이 없는 게 명확하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이야기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 기세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주는 방향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HBM과 AI 메모리 쪽에서 상반기 실적 그리고 고공행진이 거의 예약이 꽉 찬 상태이고 AI 인프라 투자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테마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지수가 5,000피 찍고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나오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이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끝까지 놓지 않는 수급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일 것 같고 이제는 5,000피를 만드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5,000피를 지켜주는 종목, 그러니까 즉 기둥이 되는 종목이 삼성닉스가 계속해서 유효할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5,000피의 상징이 아닌 엔진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재정의를 해보고 싶고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든든하게 엔진 역할하고 부분적으로 맞고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 또한 힘을 내서 개인들이 신나게 의구심 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100만 원을 향해서 가야죠. 네. 7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것을 한 2주 전 정도에 저희가 인사이트큐에서 다뤘었는데 정말 가뿐하게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100만 원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로서 흔들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 기준이 되는 종목 그리고 5,000피를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좀 잘해 주신 것처럼 삼전 닉스의 실적 자 관련해서는 상반기 동안은 랠리가 좀 이어질 것이다. 탄탄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5,000선 넘어선 지금 현재 앞으로 한 단계 레벨업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지수 레벨 단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 기간적으로 5월까지는 네. 인버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까지는. 아, 인버스는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 5월까지는 인버스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5월부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뭔가 네. 바람에 부는 방향이 이 정도면 오버슈팅이다라는 느낌들이 좀 시장이 더 많이 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ADR도 감매도 권에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는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네. 불 붙는데 기름 붓는 격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저밸류에 대한 부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니까 지주사들, 그룹사 대장주들은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제가 두산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두산마저도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유동성의 힘이 이 정도로 강하다. 상단을 예단하지 말고 오히려 기간적으로 저는 5월까지는 롱에 대한 모습으로 여러분 시장 보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지훈 파트너는 혹시 한 단계 레벨업 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 계세요? 이것도 저도 숫자에 대한 의견보다는 네. 정말 단단해질 수 있는 구조를 이 삼성닉스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지지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제는 지수를 가지고 5,000피가 깨지느냐, 5,000피를 돌파할 것이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개인들이 좀 자신 있게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단단한 좀 지지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최근에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유통 주식 수 자체를 줄이는 구조 변화인 건데 예전처럼 좀 하락장에서 무한히 빠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래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구조로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큰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방향도 기업 가치 훼손을 막는 쪽으로 이제는 개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바닥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 숫자보다도 우리가 좀 더 유동성을 즐길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수가 레벨업 되는 것도 그렇고 이 엔진 자체가 좀 더 단단하게 그리고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시 또 코스피 한 단계 레벨업 가능한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로노이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들고 오셨는데 좀 꼬리주처럼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는 종목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어제 낙폭을 좀 딛고 반등 흐름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 꽤 많은데 종목은 오늘도 속절없이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이 이어졌네요. 네.
꼬리주 중에서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꼬리주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꼬리주면 포트에 담기 시작하면 좋을 텐데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이제 체내 신호 전달 단백질을 억제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정밀 표적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자적인 AI 기반 약물 설계 플랫폼 보로노믹스 경쟁사 대비 독성이 낮고 뇌 투과율이라고 해서 BBB 셔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 투과율이 높은 물질을 빠르게 도출하는 것이 핵심 역량인데 이 기술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한 이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하면 오스코텍 그리고 유한양행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써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사람들은 어디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뇌혈관 장벽 투과율이 100%에 육박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이런 비소세포 폐암의 환우분들이 결국 뇌전이 폐암 환자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일한 희망으로서 보로노이의 이 기술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술 수출 이후에 마일스톤과 추가적인 확장이 된다면 알테오젠이 지금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마일스톤을 얼마를 받느냐, 그리고 매출의 몇 %를 받느냐 이런 건데 결국 알테오젠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기술 수출 금액이 얼마였는가가 가장 중요했더라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로노이를 말씀드릴 때에 증권사 일각에서는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11 가치를 재산정해 보니까 보로노이의 주가 목표가를 상향해서 3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최근 레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 흐름 한번 보시죠.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저위험 구간에서 아까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요.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라고 할 때 눈이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고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이 고점에서 저항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곳에서 지지로 바뀝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 121선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 중기 되돌림 자리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누가 사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121선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2주째 사고 있더라라는 모습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유동성의 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이번 주 주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제약바이오를 보아야 하는지는 오늘 방송 내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의 꼬리주 첨보. 자,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도 이제 첨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줬고 그때 슈팅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지금 거의 제자리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 속 오늘 슈팅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도 5,000피를 달성했는데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2차 전지의 상승이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게 단순하게 숫자 흐름이 아니라 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계속 이야기를 섞어보니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2차 전지의 본질이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2차 전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5,000피 달성 구간에서 2차 전지를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되나라는 이 공격적인 투자의 시점보다도 2차 전지가 살아있다라는 걸 5,000피 달성 구간에서 체력을 확인시켜 준 게 중요한 의미의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봄날이 시작이 되려면 아무래도 길은 험난하겠지만 저는 오늘 2차 전지 올라오는 거 보고 이거 로봇이라든지 유동성이 더 질주할 수 있게끔 체력이 받쳐주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로봇이 이 코스닥을 천스닥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질주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2차 전지의 체력을 보면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이 속도 조절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1당배 식구들이랑 현명하고 좀 더 탁월한 트레이딩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첨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첨보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잠재적인 능력 그리고 또 우리가 빛을 한번 또 보게 되면 거침없이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저는 첨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대장들이 조금 달릴 동안 5,000피 랠리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소외가 됐던 종목을 제가 첨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추세의 끝이 아니라 불이 붙으면 정말 탄력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 회사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2차 전지에서 배터리를 더 오래 그리고 또 안전하게 쓰게 만드는 이 첨가제와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고체, 첨가제 등
소재 포지션이 여전하게 유효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고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번에 폭발하지는 않지만 붙을 수 있는 이야기들과 잠재력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봐서는 이 움직임 자체가 첨보가는데 정말 오래 걸리겠다라고 할 만큼 답답하신 보유자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다시 한번 전고체라든지 첨가제 등 이 소재의 봄날이 오게 되면 가장 크게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첨보를 공략했었던 게 2차 전지 함께 공략을 하면서 5만 원대부터 저항 가격인 8만 원대까지 우리가 공략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가격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다 저희가 공략했던 자리를 한 번 더 공략해서 단기적인 탄력 구간까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했었습니다. 오늘 약한 반등의 흐름이었지만 상승을 했었던 구간에서 동일하게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다져졌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신규 매수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 6만 5천 원대부터 7만 5천 원대까지 전반적인 2차 전지를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첫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6만 5천 원부터 7만 5천 원대까지 열려있다. 이 흐름 7만 5천 원의 종가가 안착이 되는지를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붙어줄 수 있는 재료와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한 기업이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댓글 중에 이 글이 상당히 또 마음에 와 닿네요. 바이오 노래 부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바이오 하면 인상부터 쓰게 된다. 참 세상 인심이란 글을 올려주셨는데 예전에 바이오 하면 정말 기분 좋았을 때가 있었고 그 뒤로는 뭐 우주의 남자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었죠. 이번 주부터 또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시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덕분이죠. 연 5,000p.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왕자의 주인공 과연 어디가 될까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나는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욕심이 좀 많네요. 전부 다 집어주셨어요. 2차 전지, 로봇, 우주, 방산 다 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일단 허반석 파트너의 제약바이오. 자, 지금까지는 네.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이야기라면 인상이 좀 써지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이제 섹터의 순환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11월 하면 그때 우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결국엔 그때는 모두 다 반도체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 제약바이오를 계속 가지고 왔죠. 그래서 20바이오, 21바이오라고 하면서 제가 리스트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뭐 노래까지도 엄청나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의 붐이 그때 빡 일어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지금 다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10월, 11월 달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금리 동결의 구간이 늦어도 4월까지 있을 거다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금리 인하는 한다. 금리 인하를 경험하기 전 바이오가 반등을 했고 지금도 늦어도 6월, 이르면 4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어디를 모아야 하는가? 결국 제약바이오를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CDMO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위탁을 주던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점, 그중에서 가장 큰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CDMO, 위탁 생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IT캠까지도 있다. 끝으로 ADC입니다. 이중항체 플랫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엄청난 화두가 있고 ADC 안에서 기술 수출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비만 치료제는 꿈의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 찾아보신다면 제약바이오 이제부터 다시 챙겨볼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는 주인공 될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정말 한 명만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저는 호반석 대표님이 그래도 여러 개 좀 같이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제약바위 하나만 갖고 오셔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7,000피를 도전해보자. 그래서 7,000피 일로 와봐 해서 제가 아. 이로우방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오. 의미가 있습니다. 네, 1호 우방. 네. 오. 그리고 또 제가 투자를 좀 되게 독특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에 대한 아쉬움 없이 우리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즐길 네. 수 있게끔 정말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 로봇, 우주, 방산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의 산업의 생태계다라고 제가 감정금융학에서 말씀을 드린 만큼 로봇은 몸체, 반도체는 기둥, 그리고 자율주행은 이동하는 몸체, 우주는 인프라 이렇게 구조를 쉽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먼저 2차 전지로 산업의 체력을 확인하자. 그리고 로봇은 배터리가 없으면 또 못 움직이니까 심장이 튼튼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2차 전지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로봇의 질주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 로봇이 질주하게 되면은 숫자도 따라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 이거는 이제 낭만과 꿈이 아니라 데이터와 안보의 핵심입니다.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거고 위성과 통신, 감시 등등 이 국가 단위 수요가 깔리는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우주도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 하나그룹주 일 낼 것 같습니다. 테마가 아니라 이 설비 투자 자체의 바닥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산업이 저는 방산이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최근에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7,000피는 일로 와봐. 1호 우방 요게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1호 우방을 4개를 다 모조리 선택을 해왔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인공들이 많이 나온다면 네, 그만큼 천만 영화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 섹터들 모두가 좀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허바석 파트너 지금 간단하게 짧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댓글창에 LG CNS 요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하신 분이 좀 있어서 네. 이 종목 어떻게 좀 지금 구간 봐야 될까요? 우리 애프터마켓에서 LG CNS 뉴스 한번 나왔을 때 네. 뭐 국내에서 총판 계약 맺었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뉴스에 팔아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STO 관련된 법안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빠르게 보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의 윗꼬리가 어디냐? 여기 저항 나오고 여기 저항 나오는 자리거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저점에서부터 반등 나왔고 저점에서 반등 나왔고 위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종가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67,300원, 67,200원 여기를 종가로 이탈하고 마무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줄줄줄줄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거든요. 다시 한번 그 모양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의견, 저의 기술적 분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종목 좀 살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피 개막 1 슈퍼손 2차 전지 로봇 날개 달고 다시 한번 질주할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답 먼저 다 예스라고 외쳐주셨네요. 자, 일단 2차 전지 계속 질주가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도 물어봤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전고체 삼성 SDI 보자.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ESS 포스코 퓨처 M 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박지훈 파트너부터 ESS 요거는 이제 뭐 두 분 다 강조를 좀 많이 해줬지만 한때는 그래도 허반석 파트너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포스코 퓨처 M보다는 포스코 DM 쪽을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포스코 DX. DX를 좀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지금 구간에서 여전히 포스코 퓨처 M을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또 2차 전지에서 아까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네. 이 전고체와 ESS의 구조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퓨처 M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2차 전지 상승을 추세로 보고 이건 2차 전지 사야 돼라는 방향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의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승이 오늘의 2차 전지의 상승이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명이지 2차 전지 가속의 신호가 아닙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2차 전지 가속이 아닌 로봇의 연결성과도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봐야 될 키워드는요. 여전히 ESS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오늘 제가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오던 MOT, 한농화성, 그리고 또 세비캠, 미래 나노텍 등등 제가 한 저번 달 2월
두 달 전부터 순환하면서 들고 오던 종목들이었는데 이런 종목들 한 번에 뭉텅이로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는 살아있는 게 또 전고체 배터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타프기 왜 퓨처 M이냐라고 하면 이 핵심 소재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고 기업이고 단기 반등용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 구조에 대한 확인형이기 때문에 빠른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순환하는 20개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스코 그룹의 설비 투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하단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 M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0P가 됐잖아요. 이 5,000P 이후에는 가속하는 종목이 아니라 이 많은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여 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종목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되는 종목 포스코 퓨처 M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포스코 퓨처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의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첫 번째 상승 탄력을 주었던 그 가격권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지금부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세워놓은 고점 25만 원을 다시 한번 찾아와 주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인 매수로 갈래의 포지션보다는 산업들의 체력을 한번 확인하자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이 종목의 주가는 25만 원 선까지 빠르게 올라와 줄 수 있는지의 회복 탄력성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석 파트너의 전고체 삼성 SDI. 오늘 누가 뭐래도 가장 멋진 종목은 삼성 SDI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배터리의 미래라고 한다면 적은 용량으로, 그러니까 크기가 적은 거죠. 그 작은 제한된 공간 안에 얼마나 밀도 있게 에너지를 축적시킬 수 있느냐, 그 기술력 하나와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배터리, 이 배터리 두 개를 합친다면 전고체 배터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밀도의 화재 위험성이 0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더 작아지는 배터리,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렇게 아크 원자로처럼 가슴에다 하나 딱 넣는데 뭐 한 20일 아니면 한 달 또는 일주일 내내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는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화석 연료에 대한 고민거리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 안에서 가장 빠르게 선두주자로 있는 기업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채팅창에도 눈 감고 그냥 이제 2차 전지 사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연기금과 외국인이 강하게 당긴다라고 한다면 네. 주봉으로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200주선은 경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주선이 지금 43만 원 라인이거든요. 43만 원 아래까지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43만 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서 눌림목의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이러한 느낌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박따박 올라가다가 여기서 저항이 나오고 어디서는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들, 결국엔 여기서 1차 목표가를 잡는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1차 목표가 50만 원 보시고 43만 원 언저리에서의 눌림 또는 지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40만 원인 심리적 저항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 화성 등에 대한 모습들 챙겨보실 수 있고 오늘 탑픽주로도 삼성 SDI항 물량이 가장 많은 기업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주식 조금 밀리면은 바로 들어가겠다 대기자금 자체가 9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HTS상으로 지금 저는 뭐 1월 20일 기준에서 95조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5,000P 시대 신규 투자자 첫 투자 종목은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까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오늘 이야기했던 종목들이에요. 보르노이, 삼성, SDI,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DB하이텍. 요거는 뭐 삼전닉스 외에 또 이 종목을 관심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먼저 보르노이, 삼성, SDI 요거 짧게 좀 팩트만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에서 자녀들에게 선물할 주식 어떤 거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피어 말씀을 드렸고 네. 일주일 안에 상한가 막 가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선물하고 싶습니까? 그럼 노타, 오타를 고쳐야 되니까 노타를 부모님께 선물해 보시죠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다들 좋은 상승률,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말씀 안 드리고 2차 전지안에서는 삼성 SDI 전고체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삼성 SDI 향 물량이 많은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물보안법과 CDMO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힌트를 드리자면 삼성 SDI 향 물량이 많은 기업 하나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고 방송 말미에 말씀드릴 거고요. CDMO 기업 중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그토록 강조했었던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있는데 CDMO도 하고 있는 KGMP 인증을 받아놓은 기업 IT캠 그러니까 대형주로서는 삼성 SDI 보로노이 그리고 소형주로서는 IT캠과 오늘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이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는 삼전 닉스 혹여나 좀 그러시다면 DB하이텍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 특집 방송 때 저도 이제 자녀에게 줄 선물 같은 종목 그리고 또 부모님께 드릴 종목 저는 삼전닉스랑 한미반도체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정말 질주를 하더라고요. 네, 그 길을 이어받아서 이번엔 대안주 또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DB하이텍, SK하이닉스 무서워요? 한미반도체, 현대차 무서워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중에서도 DB하이텍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전닉스가 두뇌다라고 하면 DB하이텍은 이 산업의 신경망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DB하이텍은요, 이 5,000피까지 오는 동안 조용하게 상승은 해왔지만 이 탄력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 AI와 HBM에서는 조금 소외받는 분위기에서 조용조용히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력 반도체와 아날로그를 담당하는데 이 전기차 그리고 또 로봇, 산업 자동화에 모두 깔리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삼성닉스가 메모리의 속도다라고 하면은 이 DB하이텍은 비메모리의 산업의 체력이다라고 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10만 원 원짜리 와져 있는데 1차 목표가는 15만 원대까지 두고 싶고요.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8만 원, 20만 원 선 지금 넘어가준 상태이지만 30만 원대까지 1차 목표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많이들 못 탔다라고 아쉬워하실 텐데 현대모비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화로 보셔도 좋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로봇주들이 단기 차익 매물이 형성이 좀 되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의 관점이 유효합니다. 신고점 랠리를 도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현대모비스 아직도 기회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